임종석이 지난주에 창작과 비평에서 대담을 하면서요,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대북 제재, 결국에는 대표적인 게 금융권 제재니까 세컨더리 보이콧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임종석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처럼 제재를 너무 방어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남쪽이 남북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적극적으로 제재를 해석해야 된다. 한마디로 제재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남북평화 만들어내고 적화해서 그냥 미국의 제재가 소용없게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미 워킹그룹에서 통일부가 빠져야 된다. 이 워킹그룹이라는 게 뭐냐면요, 특정 주제를 놓고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워킹그룹입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한미 워킹그룹, 그러니까 한미 간의 의사소통을 하고 특정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리고 결정을 서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결정을 하는 그 워킹그룹에서 우리나라의 통일부가 빠져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그냥 한국이 빠지라, 이 얘기죠. 한미동맹 깨자는 얘기입니다. 예, 미국 알아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갈 거야, 이거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 민족끼리 하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 과도한 해석을 내세우는 워킹그룹에 들어가 있어서 뭘 할 수 있겠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도대체 한미 워킹그룹에서 과도한 해석을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이 ICBM 쏘면 제재하고, 북한이 핵실험하면 제재하고, 뭐 이런 게 과도한 해석 아니잖아요. 임종석의 발언대로 제재에 적극적인 해석을 했다가는 한국 기업들이 대북 제재의 위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한국은행, 그리고 한국의 은행, 그리고 금융권에 대한 제3자 제재, 한마디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융권에서는요, 요즘에 갈수록 세컨더리 보이콧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위태롭다라는 분위기가 업계 내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세컨더리 보이콧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돈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예금을 좀 해놨는데 걱정된다. 그래갖고 지금 미국계 은행으로 통장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나 봐요. 돈을 이체시키려고. 그런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예, 미국계 은행들이 이런 게 너무 많이 와갖고 계좌 개설을 갖다가 쉽게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알아보시면 압니다, 여러분들. 직접 알아보시면 어려워졌다는 거.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미리 돈 있는 분들, 또 그렇지 않고 안보에 걱정이 있는 분들은 벌써 자금을 옮기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말에 따르면요, 미중 경쟁이 과열하는 와중에 한국의 독자적인 움직임이 미국의 전략적 대응에서 이탈하는 모양새가 되면은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컨더리 보이콧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좌파들은 한미동맹은 미국의 이익 때문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깨질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은 절대 맞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20일 미국 뉴욕주의 남부지검은요, 미국이 이란, 북한 관련 경제 제재는 물론 중국을 압박할 때 기본 골격이 되는 긴급 경제 권한법을 근거로 해서 이란 제재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국의 기업은행에 8,600만 달러, 그러니까 1,000억 원의 벌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북한 관련은 아니지만은 기업은행이 이란 관련해서 1,000억 원을 미국에 벌금으로 내게 된 겁니다.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요, 벌써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2011년에 수입업체 A사가요, 이란의 대리석 루비 중개모역을 한다고 속여서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원화결제 계좌를 통해서 1조 948억 원을 인출을 합니다. 기업은행 뉴욕 지점을 통해서 5, 6개국 계좌로 분산 송금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과 법원은요, 기업은행은 피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미국의 검찰은요, 기업은행이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운영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면서 기업은행에 책임이 있다. 그래서 1,000억 원의 벌금을 매기게 된 거죠. 미국의 재무부는요, 금융권의 고객 확인 제도를 통해서 누가 어떤 은행에서 왜 송금하는지를 모니터링, 감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미국 검찰은 기업은행과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소는 유예해 줄 테니 1,000억 원 벌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사실
핵 문제에 있어서 이란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북한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란은 여러 번 핵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계속 사실은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주요 시설들 같은 경우는 모사드나 미국에 의해서 상당히 파괴도 되기도 하고 진행 상황도 방해를 받기도 했고, 또 주요 인물들이 암살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북한은 상당 부분 핵 개발을 잃었고, ICBM도 사실 제대로 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핵무기도 적어도 30개는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북한 문제가 더 중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 금융기관들이 의도적으로 제재를 어긴 게 아니더라도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교훈을 이번에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지난번에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대우 일렉트로닉스 인수 사건에서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국제 소송에서 승리를 했는데 한국 정부가 결국엔 패소를 했죠. 그런데 은행들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두려워해서 손해배상금을 이란으로 지금 송금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금하는 순간 세컨더리 보이콧 걸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대구지법은요, 북한산 석탄의 원산지를 속여서 국내로 밀반입한 수입업자에 대해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를 했고, 이 건에 대해서도요, 지금 한국 법원은 은행들이 피해자다, 하나은행 등이 피해자다라고 적시를 했는데요. 미국 당국, 이란의 사례를 본다면은 아마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할 게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종석의 입장은 완전히 달라요. 워킹그룹에서 통일부가 빠지더라도 한미동맹이 흔들릴 리가 없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때리지는 않을 거라는 자신감을 지금 임종석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의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은행 사례처럼 한국은행이 걸리는 경우는 법률 규칙과 같이 이미 정해진 룰을 지키는 문제로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검찰과 법원이 판단하는 거다. 사법적인 영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임종석, 세컨더리 보이콧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는 안 맞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판이라는 얘기죠. 오판입니다. 예, 미국이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문재인 정권 하는 짓을 보세요.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과 좀 합을 맞춰서 중국을 압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말이죠. 북한을 도와주고 친중하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약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결국은 핵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요. 말이죠. 대표님이 지금 친중 얘기를 하셨는데요. 딱 맞는 얘기가 있습니다. 북한 관련 업체가 중국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중국은행에서 위안화로 북한에 송금하더라도요. 한국은행은 미국 금융 시스템을 거쳐서 송금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수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북한에 관해서 제재를 어길 경우는 이제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피할 수가 없고요. 세컨더리 보이콧을 맞은 은행은 따지고 보면은 마을금고 같이 결국에는 그냥 개모임 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중은행 두세 군데만 세컨더리 보이콧 맞아버리게 되면요. 대한민국 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말이죠. 북한의 3조 원대 돈 세탁이 말이죠. 미국에서 덜미가 잡혔다고 합니다. 3조 원대. 야, 어떤 은행들이 개입했을지 궁금한데요. 네, 얼마 전에 나온 소식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텐데요. 미국 연방 대배심이요. 25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불법 세탁한 혐의로 북한인 28명과 중국인 5명 등에 대해서 무더기 기소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미국 법무부가 좀 전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연방 대배심이 북한 조선무역은행과 연계해서 유령회사 250개를 만든 뒤에 불법 돈 세탁에 관여한 북한인과 중국인 등을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선무역은행의 전직 행장인 고철만, 김성희를 비롯해서요, 한웅, 리종남 전 부행장 등이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기소장에 따르면요, 이들은 해외에 만든 유령회사를 통해서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해서 지속적으로 돈 세탁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리비아, 태국 등에 세운 은행 비밀 지점이나 유령회사를 통해서요, 자금을 세탁해서 북한으로 송금했는데 이 돈은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기소된 북한 사람들 말고요, 중국 사람들은 이 조선무역은행의 비밀 지점의 뒤를 봐준 혐의로 기소가 됐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보도라서 아주 자세한 내용은 아직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어쨌든 25억 달러, 약 3조 1천억 원 정도의 돈 세탁을 한 혐의로 북한의 고위층 그리고 중국의 은행인원들이 지금 기소가 됐다는 얘기는 이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뭐 남북협력기금을 뭐 마음대로 하겠다, 뭐 북한 오이사 제재를 해제하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보내주는 경고 메시지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로 우리나라가 섣불리 북한과 무엇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전체가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경제 제재를 받는 그런 최악의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지 신의 않나. 한수의 이렇게 구독, 판단됩니다.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먼저 핸드폰 화면에서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 주세요.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신의 한수를 치고 들어가 주세요.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